안녕하십니까. 금에 합격한 현선웅입니다. 저는 작년 2월 달 정규반 시작해가지고 딱 1년 공부해서 좀 붙은 것 같고요. 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좀 친한 친구들이 타 건설사에 다녔는데 두 명이 좀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또 본사 발령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현장보다는 본사 있을 때 딸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공부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부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가 이제 10살, 13살 아들딸이 있는데, 아이들과 좀 여행 자주 못 갔던 점, 그리고 또 공부한다고 이렇게 좀 자주 못 챙겨줬던 점, 그런 점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주로 공부는 제가 집에서도 많이 했고, 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또 공부하라고 방을 좀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공을 방에서 했고, 또 애들이 좀 떠들면 스터디 카페 가서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아무래도 스터디 카페는 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독서실도 많이 공공 도서관도 많이 이용했고요. 그랬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학원을 제가 정규반부터 시작해서 모의 1, 모의 2, 모의 2를 2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의 2를 2번 듣다 보니까 상당히 좀 서브도 좀 많이 만들었었고요. 용어는 550개, 그리고 서술은 한 130개 정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 직접 전부 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만든 건 아니고요. 모의고사반에서 좀 잘 답안지를 공유해가지고 잘된 답안지를 좀 패드에서 넣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좀 많이 봤었고, 용어 같은 경우도 제가 좀 그림이라든가 이렇게 글자가 좀 약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3D로는 안 그렸고 다 2D로 좀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면 좀 잘된 답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계속 좀 공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뭐라고 해야 돼? 서브노트를 다 스캔을 떠가지고 제가 태블릿 PC를 공부할 때 바로 샀거든요. 태블릿 PC에 넣어서 서브노트 볼 때마다 그냥 그대로 본 게 아니고 계속 좀 펜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변형을 하고 거기다 틀린 내용은 지워버리고 다시 추가될 내용,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시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추가될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빨간 펜으로 기입을 해가지고 좀 추가를 해서 봤었던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출퇴근 시간에도 제가 회사에서 집까지 한 50분 정도 걸렸는데, 편도로 그 시간에 이제 용어를 그냥 봤던 것 같습니다. 용어 계속 돌려보고 2주에 한 번씩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한 바퀴 도는데 용어 550개를 다 보는데 한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아침에 지하철 출퇴근길에서 용어 공부를 했고, 퇴근해가지고는 집에서 한 8시부터 한 11시 정도까지 3시간 정도 공부했는데, 그때는 주로 좀 서술 위주로 했었던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쓰면서 공부했던 것 같지는 않고, 시험이 가까워지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때 중점적으로 좀 하루에 2문제씩 쓰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제가 하여튼 가장 도움됐던 거는 학원에서 알려주는 포맷대로 그냥 했거든요. 저는요. 용어 같은 경우는 정의 3줄, 그리고 그림 도해랑 메커니즘 있지 않습니까? 비해 도해 거기 무조건 5줄, 밑에 5줄, 그리고 특징 3줄, 유의사항 3줄, 그리고 비교 2줄. 이 원칙은 제가 요번에 시험 봤을 때 10문제 중에 8문제를 그렇게 썼거든요. 그렇게 썼었고, 그런 부분이 습관화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렇게 쓰는 게 좀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어는 그렇게 좀 해결했던 것 같고, 서술 같은 경우도 아이템을 그림 공통 아이템보다는 좀 공부가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돼? 학원에서 알려줬던 그런 아이템 위주, 아이템 개수를 10개가 아니라 12개, 13개, 14개 이렇게 적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은 또 서술할 때도 4개, 5개 안 넣고 무조건 그냥 좌우 이렇게 하면서 3개씩만 넣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반에서 계속 듣다
보게 되면은 일단 그 시험 우리 테스트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잖아요. 뭐 어쌍카 인장 시험이라든가 그리고 뭐 가스압접 시험 뭐 이번에 시험에도 나왔지만 그런 테스트 관련된 사항들을 좀 그 학원에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이 시험을 되게 중요시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꼭 모든 문제 좀 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뭐 막상 이제 시험에서는 좀 수치를 저도 이번에 좀 틀리게 써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틀리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좀 고득점이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도요. 어찌됐든 좀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시험에 대해서 꼭 쓰는 습관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테스트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그 첫 번째 시험을 봤을 때 3개월차 시험 봤을 때 조금 점수가 좀 잘 나와가지고 시험이 다음에는 뭐 무조건 붙겠거니 하고 시험을 봤고요. 그 2회차에서 아무래도 1회차보다 공부가 돼 있으니까 뭐 잘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점수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그래서 그 시험을 보고 난 뒤로 이제 6개월 동안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모의2 과정을 2번을 돌았는데 어쨌든 그 모의2 들으면서 다시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고 시험 보고도 어떤 지속적으로 하면 언젠가는 붙겠다는 시험,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저 혹시 답안지 작성하시기 전에 예. 내용이나 이런 거를 따로 뭐 순서라 그래야 될까요? 대제목들 뭐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답안지 작성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문제 받고 바로? 저는 그냥 즉흥적으로 기계적으로 했어요. 다른 분들 뭐 제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은 답안 작성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다 그 문제별로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 현장 경험인가 이것도 많이 안 적었고 현장 경험 하나도 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템을 적다 보면 그 적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결론도 딱 한 줄밖에 안 적었거든요. 한 줄이나 두 줄, 뭐 세 줄 이상 적은 결론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유의사항 위주로 많이 적었고요. 처음에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면은 첫 번째 거는 좀 적게 적고 유의사항은 저희가 많이 외우잖아요, 학원에서. 유의사항을 가급적이면 많이 적으니까 그 유의사항 많이 적은 문제에서 점수가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우리 네어페북의 뿜침 공법도 제가 딱 보고 나서 이렇게 좀 이번 시험 떨어졌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 그 공법의 종류를 좀 틀렸거든요. 저는 유의사항은 제가 빠삭하게 알고 있었는데 공법의 종류는 전혀 좀 생뚱맞게 적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 점수 못 맞겠구나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그게 점수를 좀 잘 맞았더라고요. 가장 잘 맞았더라고요. 그 교시에. 사교시 문제인데. 유의사항을 좀 많이 적으면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좀 고득점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